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이제 7월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단 2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이틀 연속 낙폭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좀 파란불을 켜줬습니다. 에코프로는 100만 원 선이 무너졌고요. 포스코그룹주도 그동안 날개를 달았지만 오늘은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체감적으로는 조금 나아진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수급들이 이제는 좀 반도체 대형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훈풍이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살아나는 섹터들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 혹은 2차 전지주들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내일장에서도 현명한 전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제는 투자도 트렌드다. 이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방송이신데요. 오늘 방송을 임하시는 각오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 윤사무엘,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 전문가고요. 어떻게 보면은 현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빈익비, 부익부의 시장이죠. 그처럼 2차 전지에서 이제 놀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이 난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반면에 2차 전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에서 놓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외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게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외감을 그래도 최대한 덜 들도록 저 같은 경우에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제가 가장 많이 만지고 있고 또 같이 그 종목들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면은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폭락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소외되었던 종목들로 다시 이제 수급이 고루고루 이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장세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왜 대형주 장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이 대형주와 이제 수급주, 이 추세 매매인데, 확실한 자리에서 베팅해가지고 수익 내고 있는 전략. 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 주력 매매인 대형주, 수급주 매매, 추세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갈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그다음에 소외받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기법 배우셔서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 같은 대형주에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정말 2차 전지 없으면 참 소외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도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2차 전지주들 많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또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7월 27일 이제 목요일 마감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거래대금도 정말 역대급 제가 지금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거래대금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열이 느껴지는 어떤 극단적인 변동성의 연속을 보여주는 시장이다. 저 역시도 처음 경험해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경험해 보는 장이었을 거예요. 어제부터.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더더욱더 이제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오히려 전일에는 탐욕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공포로 바뀌는 시장을 견뎠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럴 때일수록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또 이제 압축하면서 종목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0.44%가 상승을 했죠. 그런 이유 바탕에는 그 2차 전지는 약세를 보였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코멘트가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약 1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를 이끌었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 전지주들에 비해서 마이너스 5% 정도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조금 시장에 있어서 좀 잘 버틴 부분들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7% 하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1, 2등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죠. 그러면서 그 종목들이 이제 빠지게 되니까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23조 8천억,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15조 7천억입니다. 저도 이제 어제 정말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면서 36조가 터졌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26조가 터졌습니다. 지금 여태껏 제가 이제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거래대금이 터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코로나장 때보다 더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매매하기에는 절대 나쁜 장은 아니다.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은 주식 매매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기회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거래대금에 따라서 굉장히 거래 전략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예를 들자면 눌림이나 아니면은 조금 약간 패턴 눌림 전략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에 요즘같이 장세가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따라붙어서 추세 매매를 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항상 입장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지수를 볼 텐데 다우가 0.23% 상승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0.12%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잠시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고 가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코스피 차트나 아니면 이제 코스닥 차트를 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달러 인덱스의 이제 주봉입니다. 네, 주봉을 보시면은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기축 통화죠. 네, 그 방향에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기도 하고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특성을 보여주냐면은 달러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게 되면은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가게 되고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도 초부터 유지해 오던 어떤 수렴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는 박스권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박스권 상단, 그게 이제 105포인트, 그리고 하단이 1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지 레벨에 있어서 100포인트가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재차 이 100포인트를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죠? 시장이 좋다고 해서 내 종목이 가진 않아요. 항상 정말로 강한 종목들, 2차 전지, 지금 현재 2차 전지 랠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이제 특징, 급등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HTS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S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3일 연속 상한가를 갔죠. 3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이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은 4,700억이에요. 근데 얘가 첫 번째 상한가 갔을 때가 약 2천억대에서 3천억대였거든요.
근데 여기 유통 비율 보시면 11.4%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90%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3천억일 때는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300억밖에 안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세력성으로 해서 지금 좀 가벼운 종목들은 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요즘 시장 트렌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장세라고 했잖아요. 지금 대형주 뭐 50조짜리, 뭐 90조짜리도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90조짜리인데도 10%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 저는 매매로서는 충분히 부합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략하실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S 네트워크스를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확인하기로는 한 2천억대 시총을 유지했었고 유통수가 한 30%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작은데 거기다가 대주주가 유통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상한가 날리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우신 시스템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특징주를 보시게 되면은 2,600억 규모 2차 전지 조립 라인 공급 소식이 나왔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한 1,000억대입니다. 1,300억대죠. 그러니까 얘가 상한가 가기 전에는 1,000억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날리기에는 괜찮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보다 한 2.5배 정도 되는 어떤 신규 수주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재료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종목이 뭐 상따든 아니면은 그 안에서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대형주 장세, 수급주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들보다는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 후반에 저희 또 탑픽 종목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는 지금 대형주 장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추세 매매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전략 기법도 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전략 기법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어떤 매매 전략도 펼쳐주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기법은 이제 땡 잡는 매매 기법이에요. 원래 이제 기존 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이나 다음 주에 한번 언급을 드리게 될 것 같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일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 방송 나오기 전에 뭐 노란톡방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거의 2월 6일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 바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제가 매수했던 공략 지점, 그리고 파란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셀, 여기가 이제 매도 지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매일 아니면은 최소 못해도 3거래에 한 번 정도는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냐.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번 추천하거나 아니면 한 번 들어가면 먹으면은 뭐 한 10%, 20% 먹으면 끝나잖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매일 공략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통 이제 추세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따라가서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오늘 갔는데 내일 더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 매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바이 보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지고 또 올라갈 때 매도하는 기회로 삼고요. 그다음에 또 내려올 때는 또 바이 해가지고 또 올라갈 때 매도하는,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띄어먹기라고 하죠. 네, 어떤 구간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기회로 삼는다, 이런 매매 스타일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요즘 시장 트렌드가 대형주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주 장세, 왜 대형주 장세냐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물어보게 되면은, 자, 빨간 박스가 있고 파란 박스가 있을 거예요. 파란 박스는 뭐죠? 네, 하락 추세죠. 빨간 박스는 상승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노란 박스는 횡보 추세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대형주 장세에 만약에 편입이 못 돼서 약간 소외받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건 장을 굉장히 잘못 보시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은 하락장에선 당연히 테마주들이 활성을 부립니다. 근데 빨간 박스 보시면은 2009년도에서 2011년도 장세를 보시면은 차화정 랠리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정유, 그다음에 화학,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결국에 상승장이라는 건 뭡니까? 네, 지수가 올라가야 상승장이에요. 근데 지수를 올리려면은 테마주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지수,
그러니까 대용주를 올려야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바이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든지 HLB라든지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또? 아무튼 그런 바이오 장세가 펼쳐졌었고요. 그다음에 내려올 때는 또 그에 맞는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다가 또 2020년도, 21년도, 21년도까지는 또 코로나 랠리라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나 언택트, 뭐 카카오, 네이버 위주로 이제 상승을 했었죠. 그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펼쳐지게 되니까 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때는 뭐 곡물주라든지 사료주라든지 이런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다가 또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네,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돈이 집중이 된 어떤 섹터와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릴 거예요. 자, 아침 시간에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침에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셔라.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2차 전지가 열풍이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탑머티리얼즈, 금약 LNF 이런 종목을 보시고 이걸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안에서 매매 구간에서 매매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쉽다.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마감 이후에는 제가 이제 주도주 랭킹 이런 이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뭐 수급이나 아니면 등락률 면에서 굉장히 압도하고 있었고 에코프로 BM이 2등을 차지했었다. 그리고 3등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결국에 이 1위부터 5위, 1위부터 10위 사이에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목 뭐 매매해야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굉장히 강한 종목들 안에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시장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어떤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예요. 근데 이거를 뭐 일봉으로 하느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봉, 단타를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주나 요즘에 만약에 시장에서 소외된 구간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안 먹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러니까 1등부터 5등 정도 되는 랭킹 안에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지표까지도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 이 안에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이제 YSL 밴드예요. 이름이 제가 윤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YSL 밴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노란색 같은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38선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는 무조건 이 38선 위,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라고 하면은 전 북한에서만 공략을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 USB가 저희가 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신청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매수 시그널을 저는 기다릴 겁니다. 자, 선수들은 아무 때나 뭐 이렇게 이제 야구 선수라고 하면은 빠따를 아무 때나 날리진 않잖아요. 뭐 손흥민이 축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 데서나 축구공을 이제 슈팅을 날리지 않죠. 항상 손흥민 존에 들어왔을 때만 슈팅을 해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시그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그널 하나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추세 매매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3분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 20일 날 제가 공략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제가 또 즐겨 하는 게 상한가 매매입니다. 상따라고 하죠, 흔히들.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아마 이제 추천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힘들지만 또 만약에 이 시장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고 있는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이제 상따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상한가를 따라잡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상다음 매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일 상가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상 매매에 있어서도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어서 뭐 상한가 따잡기라고 하면 뭐 상한가에 찍어야 돼. 이러진 않고요. 상한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데서 바이 해가지고 다음날 개까지 먹고 그다음에 눌렸을 때는 또 이 38선 매매, 이 38 광땡 매매를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다 보시면 다 우상향하고 있죠. 밴드가 YSL 밴드가 우상향하고 있고 저는 철저하게 우상향하는 밴드 안에서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날에만 한 4번가량 이렇게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스타일은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수급주 매매,
대형주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이 트렌드라는 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면 그거에 맞는 또 매매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항상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트렌드를 잘 읽는 해설위원님이십니다. 오늘도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기법 오늘 꼭 입장하셔서 배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YSL 밴드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테고요. 이 명품 전략 어떤 전략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윤섬을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스캔하시고 7777 입력하신 뒤에 노란톡방 입장해 보셔도 좋겠고요. QR코드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트렌드를 잘 읽는 해설위원님이신 만큼 오늘 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흐름을 읽어봐야 했을지 빅매치 포인트 여쭤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가 좀 주목을 받았을까요? 저는 여전히 이제 2차 전지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이 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대금 터진 걸 보시면은 8조 원 정도가 터졌어요. 8조 원 정도면은 보통 평균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에 맞먹는 혼자 8조가 나왔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반등 구간을 지금 유념해 두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발 패닉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코스닥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이제 하락폭이 좀 굉장히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을 이제 지켜봐야 된다. 아직까지도 시장 랭킹 1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이제 반등 타점을 이제 조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업개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강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종목이 이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2030년 매출을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에서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배터리 원료부터 핵심 소재까지 완전한 어떤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다라는 모멘텀이 붙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차트를 잠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3거래일이나 4거래일 차부터는 저가 매수세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좀 하락폭이 좀 작아진다라든지 좀 약간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저는 유효한 어느 정도의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종목이 거의 정고점이 76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간 게 이제 76만 4천 원이거든요. 한옥가 차이를 앞두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월봉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월봉도 마감이 되고 이제 내일이 되면은 주봉도 마감이 되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월봉을 어디다 가져다 붙이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차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의 이제 월봉 추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왔던 종목이죠. 네, 그리고 여기 구간에선 상승 트렌드에 상단이 되면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대인데, 저희가 공략했던 구간은 이 구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한 일주일 만에 또 폭등이 나오면서 여기 정고점까지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여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게 꼬리가 좀 덜 달린 채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월요일까지, 그러면은 이 구간을 좀 희석시켰다가 다시 한 번 더 재차 고점을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과거로 돌이켜보면은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도한 대시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하락 3, 4일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보통 3일 정도 급락하게 되면은 어떤 특성을 보여주자면요, 네, 미수 신용 물량이 이제 청산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이격도가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감소하는 구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좀 잔인한 얘기인데 위에서 고점에서 포모라고 하죠. 이거는 사야 돼. 이건 무조건 질러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수를 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또 증거금이 20%잖아요. 그러니까 5배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배라고 하면은 한 20% 변동성이 만약 아래로 나온다고 하면 청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털어내고 어느 정도 3거래일이나 4거래일차부터는 좀 어느 정도 수급 여건이 좀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를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매수 시점이 당연히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항상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에서 10등 여기 상단에 항상 놓아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노란톡방 흐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2차 전지주에 대한 흐름들 요즘 시장에서는 꼭 짚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말씀을 주셨고요. 철저하게 또 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해설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자세한 대응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되겠죠. 근데 제 매매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종목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그때 산다. 굉장히 쉬운 매매 전략을 가지고 저는 시장에 임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시총 1위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같이 따라간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공매도로 한 투자자가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보통 이걸 이제 쇼스 퀴즈라고 하는데 손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다시 그 주식을 이제 매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식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이제 쇼스 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좀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매도 없이 꾸준히 매수세가 찍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쇼스 퀴즈가 나오게 되면은 매수 찍히는 게 진짜 매수가 찍히는 게 아니고요. 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매수를 찍혀야 그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량이 굉장히 깔끔해져요. 그 구간 자체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매수를 해야 이제 공매도 정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에서 이 사람들이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부르면은 깔끔한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급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급 요인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에코프로의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비상장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 준비로 이제 훨훨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장 가시권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해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CNG 이런 그룹주들이 지금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지켜본다라는 관점이고요. 예전에 이제 21년도 상승장 때를 돌이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랑 SK 바이오팜이 엄청난 큰 흥행을 거뒀잖아요. 그때 이제 갔던 종목들이 SK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계속해서 엄청나게 몇 배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이제 상장하기 전에도 카카오가 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상장하기 전에는 또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을 항상 체크해 두시고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항상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제가 요약을 좀 잠깐 해드리게 되면은 주시장에서는 이제 광기의 추세 랠리는 항상 있어요. 종목만 바뀔 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랠리와 함께 있었던 이슈나 뭐 시장 분위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잠시 뭐 소외되었더라도 비슷한 강력한 랠리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에서 또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만약에 만지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또 그 다음 랠리가 나왔을 때도 또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매일매일 매매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좀 두렵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본 길을 가게 되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대형주 그리고 수급주 매매를 꼭 배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하락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또 말씀을 짚어드리고, 또 제 주력주였기 때문에 내일부터 노란톡방에서 같이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설위원님의 주력주,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또 참여로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설위원님, 2차 전지주들 수익 실현해야 되냐, 또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되냐, 좀 고민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설위원님과 좀 함께 좀 전략 세워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요즘에 뭐 유튜브를 보시면은 뭐 배터리 아저씨도 많이 나오시고 네. 근데 사실 방송을 그거를 제가 많이 보진 않아요. 그분의 논리는 상당히 좀 존경할 부분이 많지만 저는 제 기준에 맞게 거래를 하고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에 에코프로가 10만 원대에서 100만 원까지 갈 거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냥 들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 종목이 저평가라는 건 알았어요. 실적을 봤을 때 이 종목 되게 싸다. 좋다. 이걸 느꼈지만 이 종목이 100만 원, 뭐 160만 원까지 갈 거라는 건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에 보이는 만큼만 먹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뭐 트레이더라고도 하고 그걸 꾼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추세 매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게 되면은 아마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뭐 한 20만 원에 사가지고 한 25만 원에 팔았어요. 뭐 아니면 3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아니면 다음 일주일 뒤에 보니까 이게 40만 원에 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사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판 가격보다 몇 배가 뛰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편견이 없어요. 이 종목은 갔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좋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으면은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 수급을 보고 나서 저는 또 진입을 해서 그게 뭐 작게는 3% 아니면 5%라도 저는 거기서 먹고 나온다라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먹을 때는 이제 스윙으로 가져갈 때는 뭐 20, 30%씩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항상 거래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에 맞춘 이 매매 전략과 땡 잡는 기법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윤사무의 해설위원님과 오늘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스캔하시면 노란톡방 링크 뜹니다. 링크에 터치하시고 7777 네 자리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윤사무의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채팅방에서 시청자분들이 잘생기셨다고 많이 또 네,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빅매치도 이 잘생긴 해설위원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2차 전지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지만 주거니 받거니 했거든요, 반도체랑. 그래서 당연히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지켜보셨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삼성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이제 HBM 선두다. 그러면서 내년 캐파가 올해로 이제 2배가 더 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제 고부 가치 제품을 이제 확대한다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약 10% 정도, 9%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코스피 시총 3위죠. LG 엔솔에 이어서.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전문 제조 업체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 주력 생산 제품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면은 이런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이 엔비디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가 많이 필요한데 이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게 이제 5세대 HBM 샘플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6월달 초에 이제 알려졌었죠. 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샘플을 전달하고 내년 중에는 HBM 양산에 착수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에서는 지금 어떤 박스권을 지금 뚫어낸 상태죠. 네,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을 뚫어낸 상태고. 만약에 봤다라고 하면은 좀 종가 베팅 관점에서도 유효한 부분들이 있고 이 종목이 또 제가 이제 뭐 대형주인데 항상 여러분들 지금 조심할 건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형주는 이게 왜 이렇게 절대 못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주 상승장에서는 대형주들이 갑니다. 대형주들이 강하게 포텐을 서지면서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이 10% 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 자금이 뭐 3천만 원 있으면은 좀 작은 종목들에서 놀아도 물량을 다 받아줘요. 그런데 내가 뭐 10억,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빅 트레이더나 아니면은 큰 손이라고 하면은 그게 세력이 아닙니다. 네, 그냥 트레이더인데 100억 정도 운영하는 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에서밖에 못 놀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케미칼 이런 대형주 쪽에서밖에 못 놀고,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던지고 거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SK 하이닉스도 트레이딩 대상으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오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 좀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봉을 한번 보실까요? 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하락 추세에 있어서 이런 저점과 저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려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고점 이 구간 이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이 상단에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되죠. 아까 포스코 홀딩스처럼. 그랬을 때 이런 구간들을 지금 벗어나서 새로운 좀 하락 추세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에 맞게 저는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전고점이나 아니면 직전 고점 이 구간들까지는 좀 열어두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까지 더 갈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이소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항상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소페타시스,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아니면은 뭐 금양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어떤 같은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시간에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이소페타시스도 정말 강하게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로서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대장주로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AI 모델인 챗GPT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GPU와 같은 AI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스페터시스는 인쇄 회로 기반 PCB를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대장주로서 지금 현재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종목을 굉장히 매매를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만 주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제 눈에 다 포착이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 근데 그거를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분봉으로 보세요. 분봉으로 보면은 그냥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직전 저가 걸면, 손절 걸면은 그 추세를 같이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당일날 만약에 좋은 공략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또 공개를 해드리고 같이 열심히 전략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2차 전지 다음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서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하반기에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되는 반도체 섹터 짚어주셨고요.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작은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빅매치 포인트까지 짚어봤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정적인 한방, 또 올림픽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올림픽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투자올림픽 지금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 처음 보는 해설위원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오늘의 첫 번째 올림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어떻게 좀 참여해서 함께 전략 알아갈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도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잡아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아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QR 찍으시고 입장해 주시면은 당연히 이제 좋은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세 매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주도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간 재료 관점에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높이 뛸 종목으로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이제 설립을 한 약물 전달 시스템 DDS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하지만 이 바이오 쪽으로도 굉장히 좀 수급이 그 전에 많이 갔었죠. 뭐 루닛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데카 바이오라든지 이런 AI 치료제 쪽으로도 많이 갔었는데 이후에 지금 비만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이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죠. 이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빅파마들의 경쟁이 한몫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이제 빅테크라고 하죠. 근데 이제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들 중에서 큰 기업들을 이제 빅파마라고 불리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다이어트 주사 개발 기업이 이제 가치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현재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현재 올라가고 있고 20년간 이 뉴욕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1위를 굳건하게 차지하던 기업이 이제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릴리라는 기업이 제쳤어요. 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릴리보다 앞서서 비만 치료제인 싹센다 그리고 오젬픽, 위고비를 또 개발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을 예전에 개발했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잠시 중단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살 빼는 다이어트 주사 위고비가 현재 품귀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 CEO가 자신의 어떤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로 위고비를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졌었고 그 이후에 또 인플루언서 겸 뭐 모델인 이제 킴 카다시안이라고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위고비를 처방받아서 3주 만에 7kg을 이제 감량하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펜티지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목받는 기술은 이거 하나가 중요해요.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예전에 다이어트 주사 같은 경우는 주 1회 이렇게 이제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약들이 조금 더 혁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월 1회나 2회로 이제 줄여주면서 매번 맞아야 하는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부작용을 줄여주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당뇨병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뜯어보면은 이게 좀 매체에서는 보도가 안 돼요. 텔레그램 쪽에서 많이 돌고 있고 또 그런 증권가에서 많이 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IR 일정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이와 관련된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오늘 뭐 지켜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단기 과열에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내일 이제 단기 과열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급등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뭐 차트는 뭐 특별히 저는 그냥 지지 저항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예전에 지지 저항받았던 자리가 지지로서 이제 작용하는가 했는데 3거래 정도 이제 눌렸어요. 굉장히 이쁘죠. 차트가 굉장히 이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내일 좀 오늘 진입해서도 상관이 없지만 내일 진입하면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고점이나 전 지금 시총이 1,100억이거든요. 근데 펩트론이 5천억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 못해도 만약에 내가 시가총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까지는 또 무난하게 어떤 IR 일정에서 괜찮은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부터 인벤티지 랩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이제 QR코드 찍으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이 삭센다 또 위고비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인벤티지 랩에 대한 전략들 또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또 IR 일정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가격 전략을 좀 늦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가는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시초가부터 한 13,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3,000원에서 12,000원 정도 구간에서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나 아니면은 뭐 전고점과 이제 나는 좀 성향이 빠르다라고 하면은 17,000원까지 들고 가지 마시고 중간에서 파세요. 네, 고점과 저점. 만약에 내일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저점과 이 고점의 중간.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수익을 키워보겠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이제 11,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멀리 뛸 종목 어떤 선수일까요? 저는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BM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이니케 양극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NCA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뭐 재료적인 모멘텀은 사실 저는 특별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 종목이 지금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좋다라는 거 다들 아시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도 그게 아는 게 전부인데 결국에는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내가 매매 구간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구간을 찾는 이유는 단순하죠. 내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건데 저는 그런 시점이 매우 내일이나 내일 정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바닥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지금 현재 몇 주째 1, 2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거래대금, 이 종목도 어제 5조 터졌어요, 5조. 물론 위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다는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60분봉을 보시면은 잠시만요, 일봉. 네. 일봉 보시면은 60분봉 상에서 아마 이 구간이 나올 거예요. 35만 원 정도. 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서 그 7월 19일 날 매물대에서 거래 대금이 터진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 자리가 아마 오늘 터치한 자리일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가는 오늘 종가부터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6만 원에서 종고점 지켜보시고요. 손절가는 30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짧게 빠지고 싶다. 어떤 좀 단기 매매에 있어서 조금 이런 강한 종목에서 매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올림픽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인벤티지 랩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두 가지 올림픽 종목에 대한 공략을 장중 대응으로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시면 좋을까요, 해설위원님?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 핸드폰으로 이제 QR, 그냥 일반적인 핸드폰 있죠. 카메라를 대고 QR로 이제 찍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쉽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만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장 전에는 오늘 지켜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장 후에는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들을 제가 어떤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주간 여러분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뭐 재료가 강하다, 수급이 강하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잖아요. 저는 객관화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면 내가 조금 주식을 조금 쉽게 하고 싶다,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노란톡방에서 같이 소통해 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드리는 어떤 인사이트에 대해서 피드백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7777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7월의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요일장도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으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